세상에는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건강하게, 누군가는 넉넉하게, 누군가는 사랑받으며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생명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충분히 먹지 못하고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세상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닌 것처럼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그런 생명들이 끝내 꽃을 피울 때 우리는 압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미국 유타주의 작은 도시 카납에 있는 베스트 프렌즈 동물 보호소에 아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폴리 포켓. 장난감 이름처럼 작고 앙증맞은 이름이지만 이 아이가 세상을 처음 만나는 방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폴리는 형제들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폴리만 홀로 멈춰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형제들의 3분의 1. 밥을 먹어도 살이 잘 붙지 않았고 몸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은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 케이지에서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두기에는 너무 작고 너무 약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따뜻한 가정으로 보내는 것. 그 집에는 제시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수년째 아프고 약한 동물들을 집에서 임시로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연락이 오면 그녀는 언제나 문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의료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랬습니다. 아픈 것들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마음. 제시카는 폴리를 처음 품에 안은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폴리는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갔습니다. 집 안을 탐색할 때마다 폴리의 작은 몸은 앞이 아니라 뒤로 스르륵 물러났습니다. 마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아니면 아직 앞으로 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낯선 환경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폴리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이 폴리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결과를 듣고 제시카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폴리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거나 아주 희미하게만 느끼는 수준이었습니다. 뒷다리도 불안정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고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작은 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그날 밤 폴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과연 괜찮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제시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있었고 조용한 공간이 있었고 무엇보다 밤새 깨어서 폴리 곁을 지켜줄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폴리 포켓은 그렇게 거꾸로 태어난 채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폴리를 위해 집 한켠에 작고 아늑한 공간을 꾸며줬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곳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폴리에게 넓은 공간은 오히려 더 무서운 곳일 수 있었으니까요. 모퉁이가 어디 있는지, 계단이 있는지, 가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것들을 모르는 채로 넓은 세상에 던져지면 오히려 더 움츠러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는 작은 공간 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폴리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천천히 세상을 배워나갔습니다. 바닥이 어떤 느낌인지, 어디서 제시카의 냄새가 나는지, 어느 방향에서 밥그릇 소리가 들리는지, 눈 대신 귀와 코와 발바닥으로 세상을 읽어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밥그릇이 조금씩 더 빠르게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기운이 생기자 폴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뒷다리의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닥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제시카는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혼자 3초를 서 있었다. 오늘은 뒤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췄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제시카에게는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돌봄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를 알아봐주는 것.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아주 작은 걸음을 함께 기뻐해주는 것.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우연히 고양이 낚싯대 장난감을 폴리 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폴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뭔가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폴리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 순간 폴리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뭘까? 잡을 수 있을까? 닿을 수 있을까?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폴리가 앞으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 한 발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시카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쪽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갖고 싶다는 마음이 다리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쫓고 싶은 것이 생기자 몸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던가요? 아무 욕심 없이, 아무 바람 없이 사는 날들에는 몸도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어느새 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폴리에게는 그 고양이 장난감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폴리는 조금씩 집안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소파가 어디 있는지, 부엌은 어느 방향인지, 제시카의 발소리는 어떤 리듬인지, 눈 대신 온몸으로 세상을 익혀나갔습니다. 아직 비틀거렸지만 이제는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었습니다. 몸이 나아지자 폴리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웅크려 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제시카의 발뒤꿈치를 슬그머니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습했습니다. 제시카가 부엌을 걷고 있으면 어디선가 폴리가 나타나 발목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치 양떼를 모는 목양견처럼 제시카를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유도하려는 듯이. 그러고는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처럼 기쁘게 튀어나가며 폴짝폴짝 도망쳤습니다. 제시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폴리는 자기가 정말 자랑스러운 게 분명했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그 표정만큼은 얼마나 뿌듯해 보이던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비틀거리는 작은 강아지가 사람을 몰고 다니며 뿌듯해한다는 것이, 그 당당함이, 그 장난기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폴리는 다른 개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순하고 얌전한 친구들하고만 놀았습니다. 너무 크거나 거친 친구들 곁에서는 몸이 따라가질 못했으니까요. 넘어지거나 치일 수 있었습니다. 폴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에게 맞는 친구인지를.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폴리와 어울리는 순한 개들은 폴리를 절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폴리가 비틀거려도 느려도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앞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폴리의 속도에 맞춰줬습니다. 마치 이 친구는 이렇게 걷는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줘야 해 라고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물들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재촉이 아니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저는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좀 느려지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더라고. 기다려주는 사람과 재촉하는 사람이 확실히 구분되더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람 곁에 있을 때 살 것 같더라고. 폴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속도를 인정해주는 친구들 곁에서 비로소 마음을 열고 뛰어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느려지는 시절이 옵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기억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재촉하는 사람만 있으면 주눅이 들고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냥 옆에서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다시 걸어볼 용기가 생깁니다. 폴리의 친구들이 폴리에게 준 것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폴리를 살렸습니다. 폴리는 그 따뜻함 속에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장난감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제시카를 몰고 다니며 뿌듯해하고 실컷 놀고 나면 따뜻한 곳에 쏙 파고드는 작지만 누구보다 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그 아이는 세상 한복판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폴리 포켓은 결국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도, 잘 보이지 않는 눈도, 가끔 여전히 뒤로 돌아가는 버릇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 아이가 이 아이인 채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작은 강아지가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 생각할수록 답은 하나였습니다. 폴리의 이야기 안에 우리 모두의 어느 시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낯선 곳에 떨어져 어쩔 줄 몰랐던 때, 새 직장, 새 동네, 새 관계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싶었던 그 마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처음 실감했던 날, 계단이 갑자기 높아 보이고 길이 멀어 보이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던 그 순간,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나 싶었던 막막함, 오랫동안 바쁘게만 살다가 멈춰서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조차 잘 모르겠던 그 낯설. 우리도 폴리처럼 앞이 아닌 뒤로 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나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세상의 지도를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폴리에게 고양이 장난감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러 가는 발걸음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와 나누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오늘 저녁 뭘 먹을까 고민하는 소소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텃밭에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울 때,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편이 기다려질 때,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하고 미리 선물을 고를 때,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를 앞으로 이끕니다. 쫓고 싶은 게 생기면 몸은 움직입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발은 앞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제시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밤새 지켜봐주는 것, 작은 변화를 알아봐주는 것, 오늘 3초를 서 있었다는 것에 함께 기뻐해주는 것, 잘했다고, 괜찮다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웃으며 말해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를 살린 건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준 사람, 늦었다고 뭐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준 사람, 별것 아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뒷걸음을 멈추게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냥 옆에 있어준 그 시간이 누군가의 첫 발걸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폴리 포켓. 거꾸로 시작해서 온전히 앞으로 살아가는 아이. 비틀거리면서도 뿌듯하게, 느리지만 당당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뒤로 간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직 쫓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따뜻하게 기다려줄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늘 하루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